암호화폐 펀드 홈벤처스의 KT 혼 창업자가 트위터를 통해 미국 법원의 리플 XRP 판결에 대해서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즉각적으로 항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SEC가 법적 명확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는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업계에 큰 발전을 가져올 만한 좋은 호재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직 리플과 SEC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직 리플과 SEC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죠. 이번 리플 소송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문제점이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인터넷 집행국장 존 리드 스타크가 링크드인을 통해 미국 법원의 리플 XRP의 판결은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 똑같은 토큰이 어떨 때는 증권이고 어떨 때는 증권이 아닐 수 있다는 판결은 개인 투자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또 토큰 발행자의 토큰 판매에 대한 책임도 작아진다. 이는 분명히 옳지 않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증권법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됐었다. 이번 판결로 이 증권법 개념이 완전히 뒤집혔다. 따라서 해당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SEC는 반드시 항소할 것이고 제2순회 항소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번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이런 판결 번복에 대해서 항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리플의 투자 방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고리타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증권법을 가지고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암호화폐 시장을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혀왔죠. 4차 혁명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춘 새로운 암호화폐 법안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게리 겐슬러는 새로운 암호화폐 법안은 필요가 없다. 암호화폐 법안은 이미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100년 전 만들어진 증권법을 영원히 쓰겠다는 말인가요? 자, 어쨌든 SEC는 분명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SEC는 항소에 대해서 입을 꾹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의 소송 약식 판결 결과가 향후 치러질 코인베이스 대 SEC와의 소송에서 코인베이스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SEC가 무리하게 정면 승부를 하기보다는 합의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인데요. 소송을 하더라도 SEC가 현 게리 겐슬러 체제에서처럼 완고한 태도를 고수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로스쿨의 법학 교수인 베렛은 암호화폐 매체 더 블록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베렛은 SEC 자문위원직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미 연방증권법 관련 전문가죠. 대학에서는 기업법과 증권법, 재무회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베렛이 말합니다. 이번 판결을 보면 재판부의 설명 방식이 상당히 신중하다. 이것은 SEC 내에서 앞으로 소송에 임하는 전략에 대해 SEC는 다른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로 작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를 향한 SEC의 소송은 대부분 소송 관계자 간의 합의로 종결이 되어 왔습니다. 약식 판결이긴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와 SEC가 끝까지 절차를 밟고 재판부가 양측의 사정을 살펴본 후 법적 결론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 엄청난 과정을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리플이 해낸 것이죠. 자, 처음으로 패한 SEC. 앞으로 SEC는 합의 쪽으로 해결을 보려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베넷은 리플 사건과 코인베이스 제소 모두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만약 양측이 모두 항소를 선택할 경우에도 시간은 암호화폐 기업들의 편일 거라고 말합니다. 통상 항소심에는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리플 대 LCC의 첫 약식 판결은 약 2년 이상 소요됐다는 걸 생각해 보자. 자, LCC 위원장의 평균 임기는 약 3년이다. 리플 재판 항소심 때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재판 지휘를 계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SEC는 항소해봤자 그 기간은 1년 반 이상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 게리 겐슬러는 임기를 마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겐슬러는 리플을 건들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수많은 금융기관들에서 리플의 가치를 인정하고 리플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지만 SEC라는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걸림돌이 사라졌고 리플은 명확성이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제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언제 날아오를지 모르죠. 이제 리플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리플의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제 주위에도 리플을 매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회를 보고 있죠. 지금은 급등을 했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들 하기 때문에 지금은 때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시장의 변동성은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최신 정보를 찾아보시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같이 투자 방향 코인 이슈들 자세하게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초보분들은 매일 올려주는 정보만 보시더라도요, 긍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급변할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 간의 소송 약식 판결 공개 후 미국 정계 내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의 여파는 상당히 크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죠. 미국 의회에서 규제에 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다수의 정치인들이 판결문 공개 후 미국 의회의 발빠른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설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SEC와 리플의 소송은 해당 소송과 판결 결과가 갖는 의미에서 시장에 유례없는 파급 효과를 만들었다. 미국 규제기관과 한때 암호화폐 시가총액 3위를 기록했던 대형 암호화폐 기업 간 싸움으로 해당 소송이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패트릭 맥켄리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과 글렌 톰슨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이들의 공식 성명은 SEC와 리플의 약식 판결문은 의회가 암호화폐 산업을 위해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소송 사건은 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의회가 아닌 법원의 결정을 맡긴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오류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판결 결과 또한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의회는 타 자산시장과 동등하게 포괄적인 투자자 보호를 원칙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들을 보호할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긍정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공화당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줄곧 주장해온 바를 반영했다. 공화당은 SEC의 규제 권한에는 한계가 있으며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 증권법의 투자 계약에 따라 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해 왔다고 말합니다. 한편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게리 겐슬러는 명확한 규제 지침을 기반으로 미국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암호화폐 법안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움직임은 단기간 내에 암호화폐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예상해 본다면요.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런 투자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법안 채택은 안전한 투자를 하게 해 줌으로써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최근 책임금융혁신법을 재발의한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 역시
공식 성명을 통해 리플 소송 판결에 대해 언급하면서 서둘러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책임금융혁신법은 암호화폐를 기존 세금 및 은행법에 통합하고 암호화폐 시장 감독기관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맞춤형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규제안의 포괄성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책임금융혁신법은 추후 발의된 암호화폐 규제안 다수에 참조되어 있으며 미국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초안으로도 평가받고 있죠. 루미스 의원은 암호화폐의 2차 시장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에 큰 찬사를 보낸다. 책임금융혁신법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논리를 주장해 왔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소송과 판결은 의회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책임금융혁신법은 최근 암호화폐에 하위 테스트를 적용했던 법원의 논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만큼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규제에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톰 에머 하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리플의 소송 판례는 암호화폐 중 일부가 투자 계약 논리에 따라 증권일 수 있으나 일부는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한 사건이다. 이를 법으로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미국 의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리플의 소송 결과가 이런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급변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새로운 법안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미국에서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고 그 법안이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시장의 규모는 지금보다 몇 배는 커지게 될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리플의 가치를 알고 투자하자. 절대 싼 값에 리플을 던지지 말자. 다시는 리플의 지금 이 가격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급변하는 시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익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일 겁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국내 이슈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대부분 해외 이슈로 코인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해외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얻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해외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들을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직접 클릭해 보고 싶으신 공시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최신 정보들 위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 해외 사이트가 있지만 이 해외 사이트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도 직접 보시기에 너무 쉽게 한글로 번역이 잘 되고요. 영어로 나오더라도요. 한글로 이렇게 마우스 버튼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도요. 아주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코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휴일에는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고 있고 새벽에도 데이터는 올라오지도 않죠. 하지만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갑니다. 휴일도 없고 새벽도 없죠. 그리고 정보는 그 속도가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세력, 고래들이라고 표현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보고서와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새벽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냥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직접 시간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항상 팩트 기반으로 기재가 전부 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겠죠.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셔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국내 사이트 역시 이 해외 사이트를 보고 글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늦게 올라올 때가 많죠. 속도로 보나 신빙성으로 보나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에 정말 좋을 겁니다.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플 전용 사이트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전체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검색란에 원하시는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 되고 타 알트코인들도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저희는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 역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단톡방 들어와 보시면 상단에 해외 공시 사이트 5곳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바로 들어가셔서 직접 내용 찾아보시면 되고, 스마트폰에도 직접 저장해 주셨다가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 좋겠죠. 큰 이슈로 인해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서 대응 방법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겠죠.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되고,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테고, 수익도 역시 같이 따라오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암호화폐 펀드 홈벤처스의 KT 혼 창업자가 트위터를 통해 미국 법원의 리플 XRP 판결에 대해서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즉각적으로 항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SEC가 법적 명확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는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업계에 큰 발전을 가져올 만한 좋은 호재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직 리플과 SEC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직 리플과 SEC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죠. 이번 리플 소송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문제점이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인터넷 집행국장 존 리드 스타크가 링크드인을 통해 미국 법원의 리플 XRP의 판결은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 똑같은 토큰이 어떨 때는 증권이고 어떨 때는 증권이 아닐 수 있다는 판결은 개인 투자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또 토큰 발행자의 토큰 판매에 대한 책임도 작아진다. 이는 분명히 옳지 않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증권법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됐었다. 이번 판결로 이 증권법 개념이 완전히 뒤집혔다. 따라서 해당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SEC는 반드시 항소할 것이고 제2순회 항소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번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이런 판결 번복에 대해서, 항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리플의 투자 방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고리타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증권법을 가지고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암호화폐 시장을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혀왔죠. 4차 혁명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춘 새로운 암호화폐 법안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게리 겐슬러는 새로운 암호화폐 법안은 필요가 없다. 암호화폐 법안은 이미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100년 전 만들어진 증권법을 영원히 쓰겠다는 말인가요? 자, 어쨌든 SEC는 분명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SEC는 항소에 대해서 입을 꾹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의 소송 약식 판결 결과가 향후 치러질 코인베이스 대 SEC와의 소송에서 코인베이스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SEC가 무리하게 정면 승부를 하기보다는 합의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인데요. 소송을 하더라도 SEC가 현 게리 겐슬러 체제에서처럼 완고한 태도를 고수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로스쿨의 법학 교수인 베렛은 암호화폐 매체 더 블록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베렛은 SEC 자문위원직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미 연방증권법 관련 전문가죠. 대학에서는 기업법과 증권법, 재무회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베렛이 말합니다.
이번 판결을 보면 재판부의 설명 방식이 상당히 신중하다. 이것은 SEC 내에서 앞으로 소송에 임하는 전략에 대해 SEC는 다른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로 작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를 향한 SEC의 소송은 대부분 소송 관계자 간의 합의로 종결이 되어 왔습니다. 약식 판결이긴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와 SEC가 끝까지 절차를 밟고 재판부가 양측의 사정을 살펴본 후 법적 결론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 엄청난 과정을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리플이 해낸 것이죠. 자, 처음으로 패한 SEC. 앞으로 SEC는 합의 쪽으로 해결을 보려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베넷은 리플 사건과 코인베이스 제소 모두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만약 양측이 모두 항소를 선택할 경우에도 시간은 암호화폐 기업들의 편일 거라고 말합니다. 통상 항소심에는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리플 대 SEC의 첫 약식 판결은 약 2년 이상 소요됐다는 걸 생각해 보자. 자, SEC 위원장의 평균 임기는 약 3년이다. 리플 재판 항소심 때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재판 지휘를 계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SEC는 항소해봤자 그 기간은 1년 반 이상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 게리 겐슬러는 임기를 마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겐슬러는 리플을 건들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수많은 금융기관들에서 리플의 가치를 인정하고 리플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지만 SEC라는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걸림돌이 사라졌고 리플은 명확성이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제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언제 날아오를지 모르죠. 이제 리플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리플의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제 주위에도 리플을 매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회를 보고 있죠. 지금은 급등을 했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들 하기 때문에 지금은 때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시장의 변동성은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최신 정보를 찾아보시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같이 투자 방향 코인 이슈들 자세하게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초보분들은 매일 올려주는 정보만 보시더라도요, 긍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급변할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 간의 소송 약식 판결 공개 후 미국 정계 내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의 여파는 상당히 크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죠. 미국 의회에서 규제에 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다수의 정치인들이 판결문 공개 후 미국 의회의 발빠른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설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SEC와 리플의 소송은 해당 소송과 판결 결과가 갖는 의미에서 시장에 유례없는 파급 효과를 만들었다. 미국 규제기관과 한때 암호화폐 시가총액 3위를 기록했던 대형 암호화폐 기업 간 싸움으로 해당 소송이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패트릭 맥켄리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과 글렌 톰슨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이들의 공식 성명은 SEC와 리플의 약식 판결문은 의회가 암호화폐 산업을 위해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소송 사건은 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의회가 아닌 법원의 결정을 맡긴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오류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판결 결과 또한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의회는 타 자산 시장과 동등하게 포괄적인 투자자 보호를 원칙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들을 보호할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긍정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공화당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줄곧 주장해온 바를 반영했다. 공화당은 SEC의 규제 권한에는 한계가 있으며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 증권법의 투자 계약에 따라 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해 왔다고 말합니다. 한편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게리 겐슬러는 명확한 규제 지침을 기반으로 미국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암호화폐 법안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움직임은 단기간 내에 암호화폐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예상해 본다면요.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런 투자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법안 채택은 안전한 투자를 하게 해 줌으로써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최근 책임금융혁신법을 재발의한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 역시 공식 성명을 통해 리플 소송 판결에 대해 언급하면서 서둘러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책임금융혁신법은 암호화폐를 기존 세금 및 은행법에 통합하고 암호화폐 시장 감독기관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맞춤형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규제안의 포괄성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책임금융혁신법은 추후 발의된 암호화폐 규제안 다수에 참조되어 있으며 미국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초안으로도 평가받고 있죠. 루미스 의원은 암호화폐의 2차 시장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에 큰 찬사를 보낸다. 책임금융혁신법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논리를 주장해 왔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소송과 판결은 의회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책임금융혁신법은 최근 암호화폐에 하위 테스트를 적용했던 법원의 논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만큼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규제에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톰 에머 하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리플의 소송 판례는 암호화폐 중 일부가 투자 계약 논리에 따라 증권일 수 있으나 일부는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한 사건이다. 이를 법으로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미국 의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리플의 소송 결과가 이런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급변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새로운 법안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미국에서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고 그 법안이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시장의 규모는 지금보다 몇 배는 커지게 될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리플의 가치를 알고 투자하자. 절대 싼 값에 리플을 던지지 말자. 다시는 리플의 지금 이 가격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급변하는 시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익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일 겁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국내 이슈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대부분 해외 이슈로 코인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해외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얻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해외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들을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직접 클릭해 보고 싶으신 공시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최신 정보들 위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 해외 사이트가 있지만 이 해외 사이트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도 직접 보시기에 너무 쉽게 한글로 번역이 잘 되고요. 영어로 나오더라도요. 한글로 이렇게 마우스 버튼,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도요. 아주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코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휴일에는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고 있고 새벽에도 데이터는 올라오지도 않죠. 하지만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갑니다. 휴일도 없고 새벽도 없죠. 그리고 정보는 그 속도가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세력, 고래들이라고 표현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보고서와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새벽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냥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직접 시간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항상 팩트 기반으로 기재가 전부 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겠죠.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셔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국내 사이트 역시 이 해외 사이트를 보고 글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늦게 올라올 때가 많죠. 속도로 보나 신빙성으로 보나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에 정말 좋을 겁니다.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플 전용 사이트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전체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검색란에 원하시는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 되고 타 알트코인들도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저희는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 역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단톡방 들어와 보시면 상단에 해외 공시 사이트 5곳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바로 들어가셔서 직접 내용 찾아보시면 되고 스마트폰에도 직접 저장해 주셨다가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 좋겠죠. 큰 이슈로 인해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서 대응 방법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겠죠.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되고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테고 수익도 역시 같이 따라오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